먹이를 찾아 어두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뱀파이어 박쥐 무리를 상상해보세요. 이 작은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피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신화 속 뱀파이어의 이름을 딴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소, 돼지, 말, 새를 먹이로 삼아요. 가끔씩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말 드문 경우예요. 이 박쥐는 뱀파이어처럼 피를 마시는 대신 이빨로 작은 절개를 낸 다음 혀로 흐르는 피를 핥아먹습니다. 박쥐는 매우 부드럽고 우아해서 실제로 동물이 깨어나지 않고도 30분 이상 피를 마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 행동은 먹이를 다치게 하지도 않아요. 뱀파이어 박쥐는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숨소리를 듣고 먹이를 감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 소와 같은 특정 동물의 호흡 패턴을 인식하고 밤마다 그 동물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트, 이거 맛있어. 내일 다시 오자. 이 날아다니는 포유류는 다른 박쥐종과 달리 걷고 달리고 점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먹이를 잡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박쥐는 열 센서를 통해 동물의 몸에서 먹이를 먹기에 완벽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튼튼한 뒷다리와 특별한 엄지손가락은 박쥐가 먹이를 다 먹은 후 날아오르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뱀파이어 박쥐가 밤에 먹이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밤 동안 먹이를 먹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 박쥐들 중 일부는 서로에게 꽤 관대할 수 있어요. 배가 부를 때는 종종 먹이를 뱉어 다른 박쥐들과 나누어 먹으며 몸단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암컷 박쥐가 특히 새끼 박쥐에게 친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너무 다정하죠? 이집트 무덤 박쥐를 만나보세요. 으스스하게 들리는 이름이죠? 이 동물의 몸 길이는 약 8cm고 아종에 따라 크기가 다양합니다. 이 작은 동물은 고대 이집트의 어둡고 기괴한 무덤에서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큰 눈과 작은 귀가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곤충을 간식으로 먹거나 아늑한 구석에 둥지를 틀기를 좋아해요. 또한 곤충의 개체수를 조절해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구원들은 박쥐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 위험한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색머리 날여우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박쥐 중 하나로 날개 길이가 1m가 넘어요. 새와 비슷하지만 박쥐이기 때문에 더 멋지죠. 회색머리 날여우는 회색머리와 주황색, 빨간색 맨틀이 목을 감싸고 있는 매끈한 짙은 갈색의 동물입니다. 인상적인 옷을 입은 박쥐라고 생각하세요. 이 친구는 번화한 도시부터 조용한 숲, 산림지대, 조간대 맹그로브까지 모든 종류의 장소에서 어울려 지냅니다. 밤이 되면 날개를 펴고 최대 50km까지 날아다니며 맛있는 과일을 먹어치우는 날여우예요. 먹는 것이 까다롭지 않고 토종과 외래종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데 무화과를 가장 좋아해요. 과일 박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과일을 좋아하죠. 또한 토종나무, 특히 유칼립투스 나무의 꿀과 꽃가루를 좋아합니다. 회색머리 날여우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박쥐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걸 가장 좋아해요. 수천 마리의 박쥐가 모여 캠프를 형성하기 때문에 최고의 파티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교성이 좋고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회색머리 비상여우는 서식지 손실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털박쥐는 여러 중요한 나무종의 씨앗을 수분하고 퍼뜨리는 등 건강한 숲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 박쥐를 찾고 있다면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호주 동부로 향하세요. 까다로운 점은 박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1200종이 넘는 박쥐가 있습니다. 이제 범블비 박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쥐를 발견한 키티 통롱야라는 생물학자 덕분에 키티 돼지코 박쥐라고도 불려요. 이 동물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무게가 2g밖에 안 되고 손가락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아요. 태국과 미얀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박쥐는 멋진 동물이지만 현실을 직시하자고요. 박쥐는 몇 가지 질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광견병부터 시작할게요. 박쥐는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흔한 광견병 동물입니다. 집에서 박쥐를 발견하면 검사를 위해 박쥐를 잡아보세요. 네, 알아요. 박쥐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무작위로 집안을 날아다니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박쥐를 잡으면 광견병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몇 가지 간단한 조치를 취하면 돼요. 박쥐가 집 안으로 몰래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모두 막으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나 새 그물망을 사용해서 박쥐가 집 밖에서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박쥐 중 일부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니까 박쥐 제거에 관한 현지 규칙과 법률을 항상 준수하세요. 혹시 물려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쥐에 물린 상처는 매우 작을 수 있으니 물린 것인지 긁힌 것인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겠죠? 밖에 있을 때는 박쥐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도 박쥐를 만지지도 마세요. 그냥 박쥐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안전한 거리에서 공연을 즐기세요. 박쥐와 접촉했다면 해당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최대한 빨리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건 박쥐는 교육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만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 작은 동물은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친 박쥐나 날아다니는 여우를 발견하면 영웅놀이를 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고 직접 동물을 도와주세요. 이제 박쥐가 옮기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질병 중 하나는 호주 박쥐 라이스 바이러스입니다. 이 질병은 감염된 박쥐의 타액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물린 상처나 긁힌 상처, 점막이나 상처난 피부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할 수 있어요. 감염되면 보통 치명적인 광견병과 유사한 질병이 발생하지만 아직은 당황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단 3건만 기록되어 있고 모두 퀸즐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광견병을 예방하려면 다음에 간단한 3단계를 기억하세요. 훈련, 백신 접종 및 적절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한 박쥐를 다루지 마세요. 박쥐에 물렸거나 긁힌 상처는 비누와 물로 15분 이상 씻은 다음 항바이러스 소독제를 바르세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의학적 조언을 구하세요.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바이러스는 핸드라 바이러스로 감염된 말의 체액과 밀접한 접촉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날려오지만 박쥐에서 인간으로 직접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마지막으로 빗물 탱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빗물 소비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특히 면역력이 약하다면 빗물 탱크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박쥐 관련 바이러스는 빗물 탱크에 물을 마시거나 사용한다고 해서 감염될 수 없습니다. 빗물을 음식 준비와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에서 박쥐로 인한 위장병에 걸릴 위험은 새를 포함한 다른 동물로부터 감염될 위험과 다르지 않아요. 반려동물도 보호해야 해요.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워 아픈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반려동물이 박쥐와 접촉한 경우 즉시 광견병 추가 백신을 접종하고 광견병 검사를 받아 격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배트맨을 보시면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배트맨은 다른 종류의 박쥐니까요.